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법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률로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혹은 성인으로부터 내몰리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에요. 반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년법을 찾아보면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하나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칭하여 소년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은 소년법인 거죠. 이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법을 위반하면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로 속하게 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으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아니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물론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은 동시에 내려질 수 없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다시 나뉘지만 보호적 성격으로 특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성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고 기간도 짧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소년법은 청소년들에게 법적 처벌을 내리기보다 법 안에서 교정하고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강력하게 가자 혹은 전체적으로 수정하자라는 의미이고,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자, 보호해주자 혹은 부분적으로만 수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폐지 안 하면 어쩔 거야? 라는 대안, 즉 폐지 반대 이후의 방안으로는 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것, 사회봉사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이 스스로 배워서 깨닫게 하는 방안을 강화하는 방안과 연계 시스템 강화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다각도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보호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 청소년들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본인들이 생각하는 범위의 기준을 높이거나 다양화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즉 폐지 찬성 이후의 방안으로는 새로운 법이 혼란을 가져오긴 하지만 혼돈을 지나 안정화가 되고 나면 더욱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김영란법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상권 위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나 이제는 없을 때보다 낫다는 긍정평가가 높으니까요. 완전히 폐지가 된다면 소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법적인 형사처벌을 통해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도 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소년법이 아닌 처벌과 교화를 근거로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 새로운 기틀을 잡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펼칠 수 있겠습니다.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론이 문제로 많이 제기되고 있기에 오늘은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찬성을, 그 다음 편에서는 반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복한 하루 되세요.